오늘의 뜬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배 씨. 네, 안녕하세요. 예. 군부대 내에서의 가혹행위 사망 사건들과 관련해서 육군 참모총장은 사의를 표했고요. 네. 근데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에 이 사건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면서 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윤호덕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요. 예. 윤일병 사망 다음 날, 그러니까 4월 8일인데 4월 8일에 서면 보고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구도 보고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보고 내용은 처음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거와는 달리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 이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관진 당시 장관은 바로 전날 나왔던 보도자료,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알았던 거죠. 회식 도중에 가슴 한 대 맞았고 그래서 먹고 있던 만두가 기도를 막아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예. 그 내용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보도자료 정정지시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기소가 또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변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관진 당시 장관이 축소 은폐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김관진 당시 장관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인데 할 건 다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보고를 받았지만 최근에 보도된 내용대로 엽기적인 내용은 없었고 예. 고위 정책 간담회에서 세심히 살펴보라고 지시도 했다. 그래서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지속적인 폭행 끝에 병사가 사망을 했는데 그게 엽기적인 거면은 문제가 되고 엽기적이지 않은 거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예. 엽기적인 내용이 없었다 이런 게 어떻게 해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엽기적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시체까지 훼손했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윤일병에 대한 가혹행위가 어떻게 있었는지 아마 이제 그걸 두고 하는 말 같은데 예.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폭행이 버젓이 병영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중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엽기성 여부가 여기서 뭔가 자신의 어떤 조치 사항에 있어서의 적절성을 가르는 판단 잣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좀 해명이 좀 궁색해 보입니다. 네. 김관진 안보실장 여러 가지 안 좋은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군 병사가 귀순해서 내려와서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까지 경계망이 뚫려 있었던 거며. 그 귀순 사건이죠. 예.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역시 사이버 사령부가 선거에 관련해서 댓글 의혹, 댓글 사건 이것까지. 퇴진할 만한 사유는 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이 신임을 얻고 잘 버텨온 건가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 사건 하나하나가 사실은 경질 사안인데 이제 사태 사안에 충분히 해당이 될 수 있는 건데도 지금까지 잘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경질된 후에 이 김관진 현 실장이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겸직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김관진 실장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 전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을 얻은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신임인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군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학교 시절에 바른 인성을 길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교육 탓으로 돌린 것이죠. 이 교육 문제를 대통령이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병영 문화라든지 군과 사병 관리 시스템의 문제보다 오히려 이것을 더 중시하고 있고 따라서 가해자 개인 책임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고도 해석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을 중시하게 되면은 병영 문화나 어떤 사병 관리 시스템의 총 책임자에 대한 이 책임 추궁 문제는 그만큼 경감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나마 김관진 현 안보실장 책임론에 대해 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잘 가르쳐서 군대를 보내야지 군대가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냐 이 얘기고 네. 그렇게 따지면 학교는 가정에서 좀 잘 가르쳐야지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군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국민 탓이에요. 국민 탓. 결국은. 네. 예. 그러고 세월호 수사 관련해서도 책임을 지고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했는데 경찰 내부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네. 검경 수사 공조가 제대로 안 됐으면 검찰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두 가지 점만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모든 수사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검찰로 넘겨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 유병헌 검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됐는데
여기서 더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곳은 경찰보다는 검찰이라고 봐야 되겠죠. 체계상.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그 검찰이 유병헌 검거 작전 때 경찰에 제대로 정보를 안 줬다라는 보도 숱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른바 검경 공조가 삐그덕거렸다라고 이제 그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경찰의 단독 과오나 이런 걸 볼 수는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성환 경찰청장이 사퇴한 것에 준하는 검찰 쪽에서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경찰 쪽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얼마 전에 이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이제 사퇴를 했는데 이걸로 가름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만약에 본다면 경찰에서는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그 전에 순천 전남 지방경찰청장 경질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렇게 준화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경찰청장이 그럼 물러나는데 검찰은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켜보는 제3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의 그런 본면 입장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의 책임론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됐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네. 군에서 어떻게든 책임 소재가 끝내야지 이제 행정부처 쪽으로 건너오는 건 정말 부담스러워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제가 앞서서 이 김관진 안보실장의 할 거는 다 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이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걸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국방부 해명 자료를 인용해서 그렇게 밝힌 거거든요. 예.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게 청와대는 지금 방어 모드입니다. 엄폐 모드죠. 김관진 실장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는 분단 연설에서 안보 책임자가 자주 걸리면 안 된다. 이거 지극히 원칙 논지고 형식 논리인 것 같은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경질을 한다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대통령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질을 한 사유가 이 김관진 안보실장을 발탁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미 그 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그때는 불문에 붙여서 안보실장으로 내용상 영전까지 시켜주고 이제 와서 다시 경질을 한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고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점을 고려를 해서라도 이 책임론 불똥이 김관진 실장으로까지 튀는 것을 청와대는 극력 방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였습니다.